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잉여류, 좌잉여류, 우잉여류를 우리가 도입을 하고, 그러한 좌잉여류 혹은 우잉여류가 우리가 앞에서 그 관련한 그 동치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어, 동치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그 G라고 하는 군이 있고, 그거에 이제 서브 그룹 H가 있으면 이 서브 그룹 H의 그 left coset 혹은 right coset들에 의해서 그 A1이라고 쓸까요? A2, H, A3, H와 같이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인 좌잉여류들의 합집합으로 G를 표시할 수가 있다. 혹은 이제 우잉여류도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할로. 자, 이때 이제 이러한 각각의 그 동치류에서 여기 속한 원소들은 이제 전부 다 동치 관계에 있는 그러한 원소들일 텐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그 해당하는 좌잉여류 혹은 우잉여류의 대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G라는 군이 있고 부분군 H를 생각을 이제 했을 때 좌잉여류 AH에 있는 것들은, 즉 AH라고 하는 이 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서로 동치 관계에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은 이제 A가 됐건 AH1이 됐건 AH2가 됐건 뭐든지 전부 다 그런 원소를 우리가 대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잉여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잉여류에서 대표는 H1A 혹은 H2A. H1이나 H2는 H에 있는 원소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연산한 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대표, representative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전에 했던 것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G3 바를 생각을 해보면 0바, 1바, 2바가 될 텐데, 이것은 이제 정수 전체의 집합을 0바, 1바, 2바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1바에는 여기에는 원소가 뭐 1도 있고 4도 있고 7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1을 대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4가 대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7을 대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 G라고 하는 군이 있고 군이 있을 때 A1이라고 할까요? A1, A2, H 이런 식으로 좌잉여류들의 이제 분할로 나눌 때 어떤 특정한 이제 잉여류 하나를 이제 볼 때 거기 속한 어떤 원소든 우리가 대표, 그 잉여류를 나타내는 대표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그 G를 좌잉여류들의 합집합, 분할로 표기를 할 수 있고 또 우잉여류들의 합집합, 분할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식을 정확하게 써보면 좌잉여류 입장에서는 A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AH들은 이제 스몰 a에 따라서 A하고 B가 다르지만 A하고 AH와 BH는 정확하게 같을 수도 있고요. 혹은 AH하고 BH가 전혀 공집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성립합니다. 자, 이러한 좌잉여류들 중에서, 여기에 속한 좌잉여류들 중에서 서로 다른 좌잉여류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서로 다른 좌잉여류들의 이제 합집합으로 G를 표시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AH, BH가 다르다고 하면 BH, CH 등등으로 이렇게 G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G를 이러한 좌잉여류들의 분할로 나눌 때 서로 다른 좌잉여류의 개수가 유한계라고 해보죠. 잠시만요. 네, G를 이제 레프트 코셋들의 서로 교집합이 없는 그런 레프트 코셋들 합집합으로 표현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서로 다른 좌잉여류의 개수가 이제 유한계인 경우에는 그 유한계의 좌잉여류들의 합집합으로 G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G라는 이제 군을 생각을 하고 H라는 서브그룹을 생각을 한 다음에 좌잉여류들을 보니까 서로 다른 좌잉여류가 정확하게 이제 M개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G는 여기서 A1H부터 AMH가 서로 다른 M개의 좌잉여류들을 우리가 다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M개의 좌잉여류들이 합집합으로 G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서로 다른 좌잉여류이므로 AIH와 AJH, 물론 I하고 J는 1부터 n 사이에 있는 값일 텐데, 이 두 개의 잉여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I랑 J가 다르다면. 그래서 서로 다른 잉여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G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분할이 되겠습니다. 자, 우잉여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군 G에 대해서 서브그룹 H로부터 얻어지는 이제 우잉여류들이 서로 다른 우잉여류가 M개가 있는 경우에는 비슷하게 G를 이 서로 다른 M개의 우잉여류들의 합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우잉여류들은 서로 다른 우잉여류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I하고 J가 다르다면. 물론 이제 같으면 완전히 이제 같은 거니까 그럴 땐 당연히 교집합이 자기 자신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좌잉여류들의 합집합 혹은 우잉여류들의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G를 좌잉여류들의 합집합으로 표현한 것을 G의 좌잉여류 분해라고 부르고요. 이와 같이 우잉여류들의 합집합으로 표현한 것을 우잉여류 분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잉여류에서 속하는 이제 원소들은 이제 어떤 것이든 우리가 대표라고 불렀는데요. 이러한 좌잉여류 분해에서 A1H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택하면 그것은 이제 A1H의 이제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2H 마찬가지로 AMH에서도 아무거나 하나를 택하면 그것이 각각의 좌잉여류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좌잉여류 분해를 한 후에 각각의 좌잉여류에서 원소를 하나씩 택해서 모아둔 집합을 우리가 좌대표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잉여류 분해로부터도 비슷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우대표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A1H에서 A1을 선택을 할 수 있겠죠? A1 말고 다른 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AMH에서 AM을 선택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좌대표계가 되는 것이고, 아래와 같은 우잉여류 분해에서 B1부터 BM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우대표계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좌잉여류하고 우잉여류는 H 자체와 카디널리티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좌잉여류 분해 혹은 우잉여류 분해와 연관 지어보면
라그랑지 정리라고 하는 시어림 2.74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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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잘못했는데, 그 라그랑지 정리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우선, 그, 좌잉여류 분해하고 우잉여류 분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G라는 군이 있고, 부분군 H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좌잉여류 분해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좌잉여류 분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좌잉여류들은 서로 다른 잉여류에 대해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도록 우리가 좌잉여류 분해를 했다면 이것으로부터 우잉여류 분해를 우리가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다음과 같이 HA1 인버스, HA2 인버스, 그 다음에 HAM의 인버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은 이제 우잉여류들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 합집합이 G가 되고, 여기 나타난 우잉여류들은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HAI 인버스와 HAJ 인버스는 공집합입니다. 만일에 I하고 J가 다르면, 즉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서로 다른 그러한 우잉여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G를 좌잉여류 분해를 했을 때 서로 다른 좌잉여류가 M개가 있다면 G를 우잉여류 분해를 할 때도 서로 다른 우잉여류의 개수가 M개라는 것입니다. 즉, 좌잉여류의 개수와 우잉여류의 개수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실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우리가 앞서서 G라고 하는 이제 군이 있을 때 H라고 하는 G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죠. 자, 이 H가 G의 서브 그룹이 될 필요충분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H가 되고 H 인버스가 H가 된다라는 것이 동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G 자체는 자기 자신의 부분군이 되므로 G 인버스는 G가 되겠습니다. G 자체가 부분군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성질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성질 중 하나는 G라고 하는 군에 있는 두 집합에 대해서 A, B라고 하는 두 집합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선택해서 연산한 결과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우리가 약속을 한 적이 있었죠. 자, 이러한 기호에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A, B 두 집합을 연산을 한 다음에 그거의 전체 인버스는, 물론 어떠한 집합의 인버스라고 하는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 스몰 a에 대해서 그 녀석의 역원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B 인버스, A 인버스를 이제 곱해서 만든 그러한 집합과 동일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실은 이제 뭐 A하고 B가 그냥 부분군일 필요는 없고요. 부분 집합이기만 하면 성립을 하는 그런 성질이었습니다. 자, 1번에서 G가 다음과 같이 좌잉여류로
합집합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G equal G 인버스가 될 텐데, 자, G 자체는 A1H 합집합부터 AMH의 합집합인데 그 녀석의 인버스니까 G 대신에 이제 이걸 쓴 것이죠. 자, 여러 개의 집합의 합집합의 인버스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인버스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집합에 있는 원소들의 여번들을 다 합하는 겁니다. 따라서 집합을 여러 개를 합집합을 하고 그 집합의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A1H라는 집합에 속한 원소들의 인버스들, 그리고 AMH라는 집합에 속한 인버스들을 다 모아둔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다음 관계식이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스몰 a1은 이제 원소가 하나 있는 집합인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쓰기로 했었기 때문에 2번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H 인버스 A1 인버스가 됩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H 인버스는 H가 부분분이기 때문에 H 인버스가 그 이성질에 의해서 H랑 같겠습니다. 자, 그래서 G가 이러한 좌잉여류들의 합집합으로 표시가 되면 이와 같은 우잉여류들의 합집합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때 여기 있는 우잉여류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우잉여류들은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꼴을 보면 HAI의 인버스인데요. 자, 이 녀석의 인버스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AI 인버스의 인버스, H의 인버스가 될 것이고, 따라서 AI의 인버스는 AI, H 인버스는 H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럼 계속 이어서 보죠. 지금 HAI 인버스의 전체 인버스가 AI, H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이 사실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조건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할 때 이거의 대우 명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i하고 j가 다르면 HAI 인버스와 HAJ 인버스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그거의 대우 명제로서 이 두 우잉여류가 같다라고 하면 AI와 AJ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잉여류든 좌잉여류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특성이 두 개의 좌잉여류, 두 개의 우잉여류는 정확하게 일치하던가 아니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던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것의 이제 부정은 두 개의 우잉여류가 동일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언제 성립하는지 생각을 해보죠. 자, 두 개의 우잉여류가 같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앞에 있는 HAI 인버스의 인버스와 뒤에 있는 HAJ 인버스의 전체 인버스가 동일하겠습니다. 같은 집합에 대해서 같이 인버스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본 사실을 적용해 보면 앞에 있는 것은 AI, H가 되겠고 뒤에 있는 것은 AJ, 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잉여류가 지금 좌잉여류가 지금 동일하게 얻었는데요. 지금 처음의 조건이 i하고 j가 다르면 좌잉여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두 개의 그 잉여류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이제 서로 다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AI하고 AIH랑 그럼 AJH가 같으려면 결국은 I랑 J랑 같은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자, 그러면 지금 얻은 사실을 이제 대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경계를 해서 구분을 하죠. 자, 그러면 부정을 해보면, 대우 명제 생각을 해보면, 자, I하고 J가 다르면 어떻다는 거냐면, 여기 있는 두 잉여류, 우잉여류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잉여류가 서로 다르다는 뜻은 두 녀석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에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G를 이제 M개 서로 다른 좌잉여류들로 표현을 했다면, 분할을 했다면, 그거로부터 자연스럽게 G를 우잉여류 분해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우잉여류가 모두 M개다, 같은 개수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먼저 G를 우잉여류들의 합집합, 우잉여류 분해를 우리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비슷하게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좌잉여류 분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G가 다음과 같은 우잉여류들의 합집합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우잉여류 분해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잉여류들은 서로 다 다른 그런 우잉여류들을 우리가 택하고자 합니다. 즉, I하고 J가 다른 경우에서는 두 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그러한 서로 다른 우잉여류들의 합집합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면, 비슷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좌잉여류들의 합집합으로 쓰되, 앞에 있는 좌잉여류들은 I하고 J가 다르면 서로 다른 좌잉여류인 그런 특징을 갖도록 우리가 좌잉여류 분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2번을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증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M개의 서로 다른 우잉여류 분해가 일어났다면, 그로부터 M개의 좌잉여류들의 분할로, 합집합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필요한데요. 자, 그것을 말로 쓰면은, 자, G라는 군에 대해서 서브그룹 H를 생각을 했을 때, H의 좌잉여류가 M개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1번처럼 M개의 좌잉여류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잉여류 분해를 할 때 M개 우잉여류 분해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G에서 H의 우잉여류는 정확하게 M개가 존재하겠습니다. 그런데 2번에 의해서 이 명제에 여기 또 성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G라고 하는 군에 대해서 부분군 H를 생각할 때 좌잉여류하고 우잉여류는 일반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우잉여류 전체의 개수하고 좌잉여류 전체의 개수는 유한계인 경우에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G라고 하는 것을 좌잉여류 분해로 4개로 우리가 쪼갰다면, G를 우잉여류 분해로 할 때도 조금 모양은 다를 수는 있지만 4개로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A1, A2, A4가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같은 걸로 쓴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B라고 써도 좋겠고요.
자, 이러한 관계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앞에서 다루고자 했던 라그랑지 정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좌잉여류의 개수가 유한인 경우 혹은 우잉여류의 개수가 유한인 경우에 대해서 그 개수를 우리가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데요. 지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자세히 살펴보죠. 자, G라는 군이 있고 G의 부분군 H를 생각을 했을 때 반드시 그렇진 않겠지만 좌잉여류의 개수를 조사해 보니까 유한계가 이제 존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한 좌잉여류의 개수를 일단은 이제 이렇게 유한계가 존재하면 H를 G에서 유한 지수를 가진 부분군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좌잉여류 개수와 우잉여류 개수가 유한인 경우에는 같으므로 우잉여를 가지고 따져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G에서 H의 우잉여류가 유한계가 존재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H를 G에서 유한지수, 파이널 인덱스를 가진 부분군이다 라고 부르도록 할 텐데요. H가 유한지수를 가지는 부분군일 때 결국 좌잉여류 혹은 우잉여류의 개수가 있을 텐데 그 개수를 우리가 지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잉여류의 개수가 m개가 있을 때 그 개수 m을 G에서 H의 지수, 영어 표현에서 index of H in G, G에서 H의 지수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이 지수를 나타내는 기호로 GH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G에서 H의 인덱스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 3이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m개인 경우에는 이제 이 값 m을 지수라고 우리가 부르고 기호로 G 콜론 H의 절대값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그랑지 정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한군인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G의 그 원소의 개수가 유한인 유한군에 대해서 임의의 부분군을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분군 H를 생각을 할 텐데, 자, H의 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H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것이죠. 이게 H의 위수입니다. 집합의 위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위수라고 하는데, 자, 이것과 G에서의 H의 지수, 지수는 지금 방금 약속한 G에서 서로 다른 H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좌잉여류의 개수 혹은 우잉여류의 개수인데요. 그것은 물론 동일할 테고요. 자, 근데 이 경우는 일단 유한지수를 가지는 부분군일 때만 우리가 지수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G가 유한군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G가 유한집합이므로 H가 어떠한 부분군이 되었건 H로부터 만들어지는 좌잉여류의 개수가 무한히 많지는 않겠습니다. 유한계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G는 다음과 같이 랩트 코셋들의 합집합으로 쓰여질 텐데 여기 있는 것들이 무한히 많은 것, 서로 다른 것이 무한히 많다면 G의 그 H의 위수는 최소 공집합은 아닐 테니까 1 이상일 테니까 그리고 AH의 위수는 H의 위수랑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서로 다른 좌잉여류들이 무수히 많다면 G가 무한집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한군이기 때문에 G에서 H의 지수는 인덱스는 이제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 지수를 갖겠습니다. 자, 그때 그 H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좌잉여류의 개수가 지수일 텐데 이 지수하고 H의 위수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지수와 H의 위수를 곱한 것은 G의 위수와 동일하다 입니다.
자, 이것을 식으로 쓴 것이 이제 이렇게 쓴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결국 g의 위수의 약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h의 위수와 지수는 이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g의 위수의 약수가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지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나눗셈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 사실, 앞에서 약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g, h, 이 지수는 g의 위수의 약수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쪽 h의 위수도 g의 약수가 된다 라는 그러한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확인하면 그거로부터 자연스럽게 얻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G가 유한군이기 때문에 G에서 H의 서로 다른 좌잉여류들은 유한계가 있습니다. 그 유한계를 M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그 서로 다른 좌잉여류가 M개가 있으면 G는 서로 다른 좌잉여류들의 합집합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있는 좌잉여류들은 서로 다른 거니까 AIH와 AJH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I하고 J가 다르면. 이러한 좌잉여류 분해가 가능하겠습니다. M개의 좌잉여류들의 합집합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제일 처음에 확인했던 사실 중에 하나가 AI의 그 H, 즉 좌잉여류의 카디널리티 농도나 H의 카디널리티나 여기서는 뭐 필요 없지만 우잉여류의 카디널리티나 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서로 교집합이 없는 그러한 좌잉여류들의 합집합으로 G를 표시를 하는데 지금 이 사실에 의해서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가 다 동일합니다. 자, 따라서 서로 교집합이 없는 그 집합의 합집합이 G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G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결국 E1H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A2H에 있는 원소의 개수들을 다 더하면 되죠.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동일하므로 H의 위수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것이 M개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M을 지수로 우리가 표기하기로 했으니까 이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이제 그 의미를 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유한군에 대해서 부분군의 위수는 G의 위수의 약수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예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자, G의 위수가 6인 경우에 H가 G의 부분군이라면 H의 위수는 라그랑지 정리에 의해서 6의 약수가 되어야 됩니다. 즉, H의 위수는 1이나 2나 3이나 6은 가능하지만 5나 4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라그랑지 정리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라그랑지 정리를 모를 때는 어떠한 군의 햇셋 부분군으로부터 만들어진 햇셋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위수가 4인 부분군이 있느냐 없느냐, 위수가 5인 부분군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라그랑지 정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위수가 6인 분에 대해서는
부분군 중에서는 5나 4를 위수로 갖는 그러한 군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헬세 다이어그램을 이제 고민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쉽게 우리가 나머지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라그랑지 정리를 응용하는 또 한 가지 예로서 유한군 G의 각각의 원소를 생각을 하고 그 원소의 위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위수를 생각을 해보면 A의 위수를 N이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죠. 일단 G가 유한군이기 때문에 A는 유한 위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A제곱, A 세제곱 이러한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어느 하나는 이제 그 항등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로 겹치게 될 텐데요.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 다르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르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G의 원소가 되는데 AI들은 G의 원소가 되는데 뭘 바로 쓸까요? 네. 좀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자, G에 속하는 각각의 원소 A에 대해서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크릿 서브그룹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녀석은 G의 부분군입니다. 자, 이때 G가 유한군이므로 A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도 유한군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위수가 유한한 값이 될 텐데 그 값을 n이라고 부른다면 이 n이 바로 A의 위수이기도 하죠. 즉 어떤 원소의 위수는 그 원소에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A 각각에 대해서 위수는 유한한 값인데 자, 이 위수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녀석이 부분군이므로 이것은 G의 위수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위수를 스몰 n이라고 할 때 그것이 G의 위수의 약수가 되므로 G의 위수는 n 곱하기 어떤 다른 정수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양의 정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쓸 때 A의 그 G의 위수만큼 거듭 제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의 n 곱하기 D만큼 거듭 제곱을 하는데 이것은 지수 법칙을 적용해보면 A의 n제곱을 다시 D제곱을 하는 것인데 A의 위수가 n이기 때문에 A의 n제곱은 항등원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2의 D가 되고 따라서 2가 됩니다. 즉 유한군 G의 각 원소 A의 위수는 G의 위수의 약수가 되고 따라서 지금 방금 계산한 것처럼 이 녀석은 항등원이 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확인한 라그랑지 정리를 이제 활용하는 이그젬플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S3를 생각을 해보죠. S3의 위수는 3팩토리얼이니까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S3에 있는 이제 모든 원소들의 위수는 G의 위수의 약수가 되므로, 즉 6의 약수가 될 텐데요. 6의 약수는 1, 2, 3, 6밖에 없죠. 자, 그러면 S3에 있는 원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이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1, 2, 3 혹은 1, 2, 3을 제곱을 한 사이클이죠. 1, 2, 3을 제곱을 하면 1이 3으로 가고 3은 2로 가겠죠. 네. 이러한 사이클들이 있고 또 투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뭐 1과 2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1과 3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2와 3을 서로 교환하는 이러한 사이클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나온 3 사이클
그 다음에 to cycle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identity가 있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위수는 1이죠. 자, 3사이클의 위수는 모두 3이 됩니다. 그리고 2사이클의 위수는 전부 다 얘도 그렇고 위수가 2가 되죠. 그래서 위수가 1, 2, 3만 나오고, 즉 6의 약수만 가능합니다. 6의 약수가 아닌 5나 4는 이제 불가능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S3가 순환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수가 6인 원소는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1, 2, 3, 1, 3, 2의 위수는 3이고요. 1, 2, 1, 3, 2, 3의 위수는 2고요. 아이덴티티의 그 위수는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위수는 전부 다 보는 것처럼 6의 약수만 가능합니다. 자, 또 다른 이그젬플을 생각을 해보죠.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던 이제 군으로서 Q8이라고 하는 쿼터니언 그룹 4원수 군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할 텐데요. 자, 여기에 있는 원소는 다음과 같이 1, -1, I, -j, -i, j, -j, k, -k로 우리가 표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군으로 간주를 하기 위해서 이 8개 원소 사이에 연산을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1은 이 연산의 항등원으로 약속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1하고 다른 원소를 곱한 거는 항상 A가 되도록, 거꾸로 곱해도 마찬가지고요. 즉,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i는 i, 1 곱하기 -i는 -i로 우리가 약속을 하겠고요. 자, -1과 이제 곱하는 경우에는 부호를 반대로 하겠습니다. -1하고 어떤 원소를 곱하는 거는 -a로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하고 i를 곱하는 거는 -i로, -1과 1을 곱하면 당연히 -1이 되겠죠? 녀석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고 봐도 되고, 1이 항등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제 -1이라고 그 약속을 하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할 것이고, -1과 j는 -j. 그런데 -1하고 -1 곱하는 거는 1을 우리가 1이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1하고 -i를 이제 곱하는 것은 -i에 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i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자, 그래서 1과 -1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약속을 하고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i를 제곱을 하나, -i를 제곱을 하나, j를 제곱을 하나, -j를 제곱을 하나, -k를 제곱을 하나, 전부 -1이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i, j, k들을 서로 다른 거를 곱할 때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겠습니다. i 곱하기 j는 k라고 약속을 하고요. j하고 i를 순서를 바꿔서 곱할 때는 -k로 약속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ji가 k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jk는 i, 그 다음에 ki는 j라고 약속을 하고요. 자, jk를 순서를 바꾼 것은 이제 부호가 반대로 되도록 우리가 곱셈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즉, k 곱하기 j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i. 다른 말로 k 곱하기 j는 -i로. 자, 얘는 -ik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규칙으로 8개 원소 사이의 연산을 약속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군이 되는데, 특히나 ij랑 ji 곱한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아벨군이 됩니다. 자, 여기서의 연산이 약간은 좀 낯설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는 ij
그래서 K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할 때는 3차원 공간상에서의 외적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이 연산을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차원 공간상에서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E1,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E2, Z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E3라고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E1을 I라고 쓰고 E2를 J라고 쓰고 E3를 K라고 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외적을 생각을 해보면 E1하고 E2를 외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제 오른손을 사용을 해서 오른손에서 그 4개의 손가락을 E1 방향으로 이제 가리키게 한 다음에 그 손가락을 이제 감아서 E2 방향으로 돌려서 감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E1과 E2에 내적하는 방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으로 E1, 네 손가락으로,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E1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가 그 네 손가락을 E2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회전을 시키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E3 방향을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E2하고 E1을 순서를 바꿔서 외적을 하게 되면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E2 방향으로 가리키게 한 다음에 그것을 E1 방향으로 이제 감으려고 한다면 제가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가야지만 그렇게 감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IJK로 써보면 I하고 J의 외적은 K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J하고 I의 내적이 아니라 외적은 마이너스 K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연산과 이제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외적을 떠올리면 여기서 약속하는 연산을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연산을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면 비아벨군이 되는데, 이러한 군을 우리가 리얼 쿼터니언 그룹, 사원수 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수 군의 위수는 지금 본 것처럼 8개를 이제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마다 그 원소의 위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의 위수는 1이고요. 마이너스 1의 위수는 마이너스 1을 제곱을 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위수가 2가 되겠습니다. 자, I, J, K들은 어떨까요? I의 1제곱,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겠죠? I의 4제곱이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위수가 4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I, 마이너스 J, 마이너스 K도 동일하게 위수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수가 8의 약수인 1이나 2나 4만 가능하지 5나 7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위수가 8인 그런 원소가 없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라그랑지 정리를 이제 활용을 해보면 여기서도 각각의 위수들이 각각 원소의 위수들이 8의 약수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부분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모두 다음과 같은 경우만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Q8의 부분군이 있다고 한다면 부분군이라고 하면 라그랑지 정리에 의해서 H의 위수는 1 또는 2 또는 4 또는 8이 되겠죠? 자, 5나 3이나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H의 위수가 1이 되는 경우는
원소가 하나인 거니까 그냥 항두권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따라서 그때는 1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H 위수가 2인 경우는 H는 항두원과 항두원이 아닌 다른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녀석의 특징이 제곱을 해서 1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녀석은 A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이 될 텐데, 제곱해서 1이 되는 원소는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이 되겠습니다. H 위수가 4인 경우에는 이때는 뭐 조금 고민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 말고는 더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H 안에 H 안에 있는 원소를 보면 1이 있을 거고, 나머지 이제 3개 원소가 더 있을 텐데, 따라서 Q8에 있는 원소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4개의 원소를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I, J, K 이 3개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포함을 해야 되겠습니다. I, J, K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면 네, 약간 뭐 조금 따져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위수가 4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6개 중에서 더 원소를 포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IJK, -I, -A, -K 이 6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케이스를 좀 나누면, I가 I를 포함을 할 때, 그 다음에 -I를 포함을 할 때, 이렇게 쭉 나눠보면, 이 경우에는 I로부터 만들어지는 시크릿 서브 그룹은 포함을 해야 될 텐데, 이쪽이 위수가 4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얘랑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경우도 비슷하게 하게 되면 이러한 것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이 경우나 이 경우는 같은 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수가 4인 것은 딱 이러한 경우밖에 안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위수가 8인 경우는 당연히 전체 밖에는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어떠한 부분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라그랑지 정리를 이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정리는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